증산작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식물체에서 일어나는 물의 이동과 증산작용의 관계를 이해하고 증산작용을 광합성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물에서 일어나는 물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뿌리죠.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이제 뿌리에 있는 물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물이라고 하는 액체 상태의 물 형태로 뿌리로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뿌리에서 이제 온 물은 줄기에 있는 물관을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줄기에서 이제 잎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잎맥에 물관을 거쳐가지고 수증기 상태로 기공이라고 하는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물로 들어왔던 것이 나갈 때는 수증기라고 하는 기체 상태로 이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액체 상태의 물이 뿌리, 줄기, 잎이라고 하는 이 식물체에 있는 기관들을 따라서 수증기의 형태로 이렇게 나가게 된다. 이게 바로 식물체 내에서 물이 이동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피는 이제 우리 잎의 가장 바깥 부분에 한 겹의 세포층을 표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 가장 바깥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표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피 안쪽에는 울타리 조직이라든지 해면 조직 같은 이러한 광합성을 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표피세포에서는, 표피 부분에서는 표피세포와 공변세포로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세포로 표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세포가. 그중 이제 표피세포 같은 경우에는 엽록체가 없어서 색깔을 띠지 않고 투명합니다. 초록색을 띠지 않고 그냥 투명한 색깔의 세포가 바로 표피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변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표피세포랑 달리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초록색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얘의 특징이, 이거 중요합니다. 특징이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벽보다 두꺼워서 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변세포가 나와 있는데 이게 세포벽이거든요. 이 안쪽에 있는 세포벽이 이 바깥에 있는 세포벽보다 두껍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진하게 이렇게 두껍게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공변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피세포와 공변세포가 표피를 이루고 있는 세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변세포를 배우면 기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우는데요. 이 공변세포가 두 개가 이렇게 하나, 둘, 이 두 개가 둘러싸고 있을 때 이 사이에 생기는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을 우리가 기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잎의 뒷면에 많이 보입니다. 이 기공이. 여기 적혀있죠. 잎 뒷면에 많다고. 자, 그래서 이 기공의 개폐, 열리고 닫히는 거는 이제 공변세포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열리거나 닫히는 것이 조절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 공변세포가 나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기공이 나와 있죠. 이렇게 이거는 열릴 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닫힐 때가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공변세포로 이제 물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공변세포 안으로 이제 물이 들어오게 되면 세포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변세포는 세포벽,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벽보다 두껍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세포벽이 얇은 바깥쪽이 더 많이 팽창을 해요. 여기가 더 많이 늘어나요.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기공이 열리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고 구멍이 커지게 되고 이 열린 구멍 사이로 수증기가 나가거나 식물의 생명활동에 관련된 기체, 이산화탄소라든지 또는 산소 이러한 기체들의 출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이러한 기체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반대로 이제 물이 나가게 되면은 요렇게 세포가
작아지게 되면서 이제 기공이 닫히게 되겠죠. 그러면 수증기라든지 이런 기체 출입이 안 되겠죠. 이렇게 요걸 통해서 세포로 물이 들어오고 이 세포벽이 얇고 두껍고 이 구조에 따라서 기공이 열리거나 닫히거나 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비밀 미션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특징을 가지는 세포의 명칭입니다. 댓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잎의 표피에 있고요. 그리고 엽록체가 있는 세포의 이름을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일 오전 8시 반까지 6자시 디딘 영상 글 댓글에 달아주시면 되겠고, 최초 수행자는 계속 플러스 2점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걸 볼 건데요. 증산작용은 자, 식물체 속에 우리가 아까 했던 물 있죠. 이 물이 아까 수증기로 변한다 그랬죠. 수증기로 이제 변해서 잎에 아까 공변세포 둘러싸고 있던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기공 속으로 수증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 요거를 우리가 증산작용이라고 하고요. 이 증산작용에 이제 기능이 있다면은 첫 번째, 우리가 뿌리에서 물이 처음에 흡수가 된다 그랬었잖아요.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잎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이 이제 수증기로 증발을 하잖아요.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기체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기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화가 일어날 때 이제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를 해서 기체가 된다라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에 열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뜨거운 여름이라든지 아주 더울 때 식물의 체온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증산작용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체 내의 수분량이 조절이 되기도 합니다. 이 증산작용에 의해서. 만약에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은 식물체 내의 수분량이 줄어들겠죠. 만약에 증산작용이 활발하지 않다면은 식물체 내의 수분량이 많아지고 이런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증산작용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증산작용이 언제 잘 일어나느냐? 이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우리가 우리 젖은 빨래 있죠? 이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빨래가 언제 잘 마르냐면은 먼저 햇빛이 강하면 우리 빨래 잘 마르잖아요. 이 증산작용도 잘 일어납니다. 수증기로 이렇게 나오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을 때도 마찬가지. 증산작용 잘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습도가 낮을 때, 우리 꿉꿉한 날보다 건조한 날이 훨씬 더 빨래가 잘 마르죠. 그래서 습도가 낮을 때 증산작용이 더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줄 때도 우리가 빨래가 더 잘 마른다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 증산작용도 이 바람이 불 때 더욱더 잘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